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니어 건강 책임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조용한 살인자,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혈관은 막히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막히면 큰 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고지혈증의 원인과 예방 개선법을 두 챕터로 나누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 고지혈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고지혈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중성지방이 높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방 성분, 즉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기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병이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병은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혈액 속 지방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때가 끼듯이 말이죠. 챕터 2. 고지혈증 예방 및 개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 중성지방이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으로 진단됩니다. 이 수치들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수치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50대, 60대 넘어서면서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 고지혈증은 왜 생길까? 주요 원인 5가지.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잘못된 식습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튀김, 삼겹살, 내장류, 크림, 버터, 과자, 빵, 라면. 이런 음식들은 혈중 지지를 급격하게 높입니다.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 드시고 나면 혈액 속 기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단번에 50에서 100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줄줄 흐르는 고기를 드시면 그 기름이 그대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가끔 한 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드신다면 그건 혈관의 기름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내장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곱창, 대창, 간, 콩팥 이런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맛은 있지만 혈관에는 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빵과 과자도 문제입니다. 단순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빠르게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크림빵, 도넛, 케이크 같은 것들은 설탕과 기름이 동시에 들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대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고지혈증 예방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원인, 운동 부족.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안 움직입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십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 속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야 줄어드는데
활동량이 적으면 태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공장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과 전혀 걷지 않는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이 10에서 15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은 격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20분,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은 살아납니다. 세 번째 원인 나이, 즉 노화. 세 번째 원인은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지방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금방 회복되었는데 50대, 60대가 되면 한 번 먹으면 며칠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또한 혈관 자체도 늙습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방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젊은 혈관은 매끈하고 탄력이 있어서 지방이 잘 안 붙지만 늙은 혈관은 거칠고 손상되어 있어서 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혈관이 30대처럼 건강하고 어떤 분은 80대처럼 막혀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인 유전적 요인. 네 번째는 유전입니다. 부모님이 고지혈증이 있으면 자녀도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콜레스테롤을 잘 처리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면 본인도 꼭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전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전이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스트레스, 흡연, 음주.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담배, 술입니다. 먼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서 지방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찌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고지혈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담배도 큰 문제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담배까지 피운다면 그건 스스로 목숨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술은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중성지방 수치가 10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생깁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콜레스테롤 대사도 망가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려면 술, 담배를 반드시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3부. 고지혈증이 불러오는 위험.
자, 이제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첫 번째는 심장병입니다. 고지혈증으로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생깁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고 통증이 옵니다. 더 진행되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죽는 병입니다.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심장세포가 괴사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이 오면 1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도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해에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고지혈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뇌졸중. 두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도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고지혈증을 관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병입니다. 지방간과 췌장염. 세 번째는 지방간과 췌장염입니다.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경화로 진행되고 결국 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면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염은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모든 병이 고지혈증에서 시작됩니다. 사부. 시니어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왜 시니어 세대가 특히 고지혈증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화로 인한 대사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근육 감소로 지방 연소가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찝니다. 셋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넷째,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고지혈증은 시니어 세대에서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높으면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혈관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챕터 1에서는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챕터 2에서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그리고 약물 치료까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니어 건강 책임자였습니다. 챕터 2에서 뵙겠습니다. 챕터 2 고지혈증 예방 및 개선 15분 분량 약 8,000자. 1부 식습관 개선 가장 강력한 무기.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 책임자입니다. 챕터 2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고지혈증의 원인과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어떻게 예방하고 개선할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습관만 바꿔서 정상 수치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기름 줄이기, 튀김과 고기를 줄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튀김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치킨,
돈가스, 튀김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삼겹살 대신 등심, 안심을 드세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굽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기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버터, 크림, 마요네즈도 줄이세요. 빵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조금 찍어 드시고 샐러드 드레싱도 기름이 적은 것을 선택하세요. 기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10에서 20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얀 탄수화물 줄이기 밥, 빵, 면을 바꿔라. 두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하얀 탄수화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우동.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은 남은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을 드세요.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라면보다는 메밀국수가 낫습니다. 또한 밥을 드실 때는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 한 공기 드셨다면 이제는 23공기만 드세요. 그리고 반찬으로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 달 안에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지방 섭취,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세 번째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좋은 지방을 먹는 것입니다. 지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지방은 혈관을 막지만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합니다. 좋은 지방의 대표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드세요. 구워 드시거나 찢어 드시면 됩니다. 튀기면 안 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하루 한 줌, 손바닥에 가볍게 올려놓을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보카도도 좋은 지방을 가진 과일입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채소와 식이섬유 늘리기, 혈관을 청소하는 빗자루. 네 번째는 채소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마치 빗자루처럼 쓸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드세요. 쌈 채소, 나물, 샐러드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해조류가 좋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이런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큽니다.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 또는 귤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한 달 안에 LDL 콜레스테롤이 10 정도 낮아집니다. 2부. 운동,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는 최고의 약입니다. 걷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 속 지방이 에너지로 쓰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걷기를 3개월 지속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저녁 식사 후에 한 바퀴. 이렇게 하루 2번 걸으시면 완벽합니다. 계단 오르기, 심폐 기능을 높이는 운동.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5층까지만 올라가세요. 그 다음 주에는 6층, 7층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하체 근육을 키우고 심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중성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근육을 키워 지방을 태워라.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지방이 쌓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이런 맨몸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3번, 10분에서 15분만 하세요. 근육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혈중 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 150분 이상 목표를 세우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에게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 앞을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부. 체중 관리 -5%만 줄여도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5%만 줄여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70kg이면 3.5kg만 빼면 됩니다. 80kg이면 4kg. 이 정도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뱃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장지방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뱃살을 줄이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굶어서 빼는 것은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빼세요.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4부. 술과 담배 반드시 줄이거나 끊어라. 네 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 중성지방을 폭발시키는 주범. 술은 중성지방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소주 1병, 맥주 2병만 마셔도 중성지방 수치가 10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생깁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고지혈증뿐 아니라 간경화, 간암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술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신다면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이세요. 가능하면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담배,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는 독.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안에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LDL 콜레스테롤이 내려갑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당장 끊으세요. 5부. 약물치료, 패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 5번째는 약물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약은 몸에 안 좋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물 치료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언제 약이 필요한가? 식이요법과 운동을 3개월 이상 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일 때, 당뇨병이 있는데 LDL이 100 이상일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을 때, 가족력이 있을 때, 어떤 약을 먹나?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스타틴입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30에서 50% 낮춰줍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피브레이트라는 약을 씁니다. 중성지방을 50% 이상 낮춰줍니다. 이 약들은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물론 드물게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 괜찮습니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개선한 분들 중 일부는 약을 끊는 데 성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6부. 하루 루틴 제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자, 이제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세요.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과일 1개, 우유 1잔, 통밀빵 1조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드세요. 하지만 채소를 한 접시 추가하세요. 밥은 잡곡밥으로, 반찬은 기름기 적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저녁은 조금 가볍게 밥을 23공기만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가볍게 산책하세요. 이것만 해도 중성 지방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식이 필요하면 견과류를 드세요. 과자나 빵 대신 호두 몇 알, 아몬드 몇 알이면 됩니다. 음주. 술은 주 4일은 쉬세요. 일주일에 3일 이하로만 마시고 마시더라도 소주 2잔, 맥주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수분 섭취. 물을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마시세요. 혈액이 묽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잘 배출됩니다. 이 루틴을 한 달만 지키세요. 수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엔딩. 여러분, 오늘 2챕터에 걸쳐 고지혈증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하지만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 금주, 금연,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 이것만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 튀김 줄이기, 채소 더 먹기. 이 3가지만 실천하세요.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의 혈관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니어 건강 책임자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